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난다 깨어나. 한마디로 오가충망. 옳지 옳지. 어이구 너희들도 많이 답답했지? 맛있게 많이 먹어. 옳지 옳지. 오 그래. 냠냠냠냠. 우! 시원함이 달라요 달라. 우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네요.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 안 끼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노마스크 여행의 열망이 전국을 강타한 이때, 아직도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특가 대박 찬스가 찾아왔다.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한 착한 여행이 떴습니다. 이름하여 경북 이누리 여행. 상주에서 제대로 누릴 준비 되셨나요? 가장 먼저 달려볼 곳은 상주 국제 승마장. 여러분 상주하면 말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없어도 말 타고 달리는 기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짜릿한 느낌 느끼러 말 타러 가시죠. 여러분 오빤 상주 스타일 띠리디리 오빤 상주 스타일 띠리디리디리. 갈퀴를 휘날리며 바람을 가르는 저 멋진 자태 보이시죠? 시원하게 내달리는 모습만 봐도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다 뚫려. 여러분 말의 고장 상주에 왔는데 말 타봐야죠. 제가 탈 말입니다. 정말 늠름하게 잘생겼는데요. 자, 이 말은 위너케이란 말이고요. 10살 정도 되었고 경주마 뛰었던 말인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진 위너케이 형이야. 뽀글이 형, 기정이 형 잘 좀 부탁해. 망설임이라곤 일도 없이 올라탄 뽀글이. 그런데 어째 손끝에서 겁쟁이 바이브가 전해지는 건 기분 탓? 누가 봐도 긴장한 뽀글이 최기정의 승마 체험.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는데 베테랑답게 속도를 맞춰주는 위너 K. 너 좀 매너 있다. 이야. 여러분, 저 모습 보셨죠? 말 위에서 이 늠름한 모습. 야, 이 말을 타니까 뭔가 말에 힘이 느껴지고요.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함께할 때 배가 되는 법. 일상 회복과 함께 단체 체험객들도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요 실내에서는 말이 놀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작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말 위에서 타보신 소감은요? 처음 타봐서 그런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탈만하네요. 재밌어요. 지금 실내에서는 이제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연을 누릴 수 있잖아요. 상주에 오셔서 또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그동안 실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네요. 열심히 체험한 자 계속해서 누려라. 이번엔 말 먹이 주기로 넘어가자고요. 너 좋아하니? 당근 너 사랑하니? 당근 I love you, you love me. 당근. 여러분 말들이요 당근을 정말 좋아한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당근 여기. 어이구 두 개를 한 번에 냠냠냠. 맛있어? 말들이 당근을 좋아한다는 건 기정사실?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여행이 주는 힐링 포인트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니 말들도 신난 모양. 이대로 쭉 경북 상주를 누리게 해주세요. 국제 승마장에서 워밍업 한 뒤 이어서 찾은 곳. 묵혀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것이 왔다. 우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 버스 타러 왔어요. 일명 쌍버스. 바로 포툰 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타고 낙동강 한 바퀴 그냥 쫙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 타고 낙동강 동네 한 바퀴. 안녕하세요. 낙동강 줄기가 시작되는 경북 상주.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려
이 청명한 느낌, 이 해방감, 얼마만이야 그래? 시원함이 달라요. 수상버스가 닿은 곳은 수상 레저센터. 물놀이는 여름이라고요? 무슨 소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봄에 이곳을 찾는다는데 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뒤로 벌써 재미난 물놀이 기구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오면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요. 네, 이곳에서는 수상 오토바이, 수상 자전거, 카약, 카누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중에 카약, 카누, 수상 자전거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무료요? 무료라고 말씀하신다면 누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와, 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재밌어. 물속으로 고고! 물만한 고기 아니 뽀글이. 드디어 도착입니다. 재밌었어요? 와! 이게 두말하면 자소리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야 이게 물살을 가르는 이 재미가 정말 짜릿짜릿한데 뭔가 좀 더 스펙타클한 뭐 그런 거 좀 없을까요? 그렇다면 물 위를 나르는 플라이보드 어떠세요? 어? 플라이보드? 플라이보드 타기 전 지상교육은 필수. 어제 잔뜩 신나 보이더니 큰 숙제를 하는 것처럼 진지해진 뽀글 최기정. 과연 그의 운명은? 기대도 되면서 긴장도 됩니다. 아, 물 위를 나른다. 아,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오호라, 드디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건가요? 플라이보드 첫 도전에 가볍게 성공은 무슨? 어딘지 무거워 보이는 몸뚱이. 뜬다 싶다가도 실패, 연발. 오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건지 의심되던 그 순간 뜨나요? 오호호. 뜨나요? 드디어 성공! 최고입니다. 물 위를 나르는 플라이보드 너무 스릴있고 재밌어요. 비록 저는 겨우 요 정도 떴지만 제 마음은 10m, 20m 하늘을 날았습니다. 진정한 플라이보드의 묘기는요 이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부탁해요.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갑니다. 이것이 월드 챔피언의 클래스! 6월엔 박진민 선수의 플라이보드 정식 공연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우와! 낙동강의 즐거움은 쭉 이어집니다. 물속에 사는 생태 자원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곳,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찾았는데요. 저절로 멍하게 되는 물멍의 매력. 우와. 여러분, 조금 전에는요, 제가 낙동강의 물 위를 즐겼다면 이곳에는요, 마치 물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속이 훤히 보여요. 이래봬도 전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생물자원종만 해도 2,400여 종, 모두 5,900여 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낙동강을 몸소 체험한 뒤엔 눈으로 한 번 더 즐기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본 여행 코스들은 모두 이놀이 관광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사실. 승마장부터 무료 수상 레저,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비롯해 상주 박물관과 자전거 박물관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비용이 10,000원 아니 5,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 착한 여행이라 불릴 수밖에요. 수상버스 역시 탑승료 10,000원이면 경천선과 회상나루 관광지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솔깃한 사실도 추가요. 여기. 우와, 한 곳에 다 모여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여행도 10,000원의 행복이 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야외 전시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 외톨이를 상징했던 낙동강 오리알이 가족을 꾸리고 행복해졌다는 내용의 오리알 전시부터
탐험가 제루와 오리알선 지킴이 꽃중기, 핵인싸 달수하며 소원 들어주는 금개구리까지 경천선 마스코트 총 출동. 크다. 여러분, 이 대형 조형물들, 이 보는 재미도 있지만요, 이 조형물들이 모두 낙동강에 얽힌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늦기 전에 꼭 보러 오세요. 대형 조형물은 야간 전시도 진행 중. 경천선 풍경과 함께 밤의 낭만도 놓치지 마세요. 말의 고장 경북 상주, 낙동강 줄기의 시작 경북 탕주. 알차다 못해 꽉 찬 노마스크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경북 이 누리 여행을 상주에서 누려요. 노마스크 여행, 경북 상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 제가 원래 인테리어 필름 게 아이돌이라고. 이제 필름을 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필름인데, 이제 이거는 공장에서 처음에 발주가 돼서 설치가 된 거고, 이제 이거를 다시 공장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필름 기술자가 와서 이제 여기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저 지금 나무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진짜 나무가 아니라 네, 가짜 나무입니다. 문을 주시는 작업이 많은데 문은 별로 안 무거운가요? 문이요. 사실 무거운데 이거보다는 이제 나중에 지금 저희가 저 샤시를 나중에 뺄 거거든요. 저 샤시가 엄청 더 무거워요. 이런 문은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킬로요. 일단 저희 애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한 10kg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뭐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옆방에 있던 샤시를 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유리 압착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영아 잠깐 와볼래? 꽂아서 누르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2일차 된 친구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중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예요. 들어서 낼 거야. 하나, 둘, 셋. 조금 더 힘. 그렇지. 자, 딱 잡고 좁혀 이렇게 될 거야. 좁혀게 길어야 되거든. 자, 들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항상 빼줘. 꺼워서 두 분이 주시는 거예요? 네, 혼자 들면은 2세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 있는 도배지를 저희가 제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도배를 다 새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도배를 다 긁어내야지만 붙일 수가 있어요. 힌트가 적다 보니까 좀 섬세한 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이 다들 그것인데요. 사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가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좀 얘기하면 이 칼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다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까 저렇게 그냥 필름 벗기는 것만 보시면은 다들 필름이 깨끗하다고 되게 기족 노가다라고 다들 다른 공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데 가면은 현장 자체가 전부 이런 샌딩만 해야 되는 작업도 많아요. 그러면은 완전 사람이 눈사람처럼 변해서 이제 되는데 꼭 이렇게 필름이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상입니다. 다른 타 이런 데 몰딩이나 이런 데 이제 묻이 묻으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조심해서 이제 발라야죠. 그 다음에 눈에 들어가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따릅니다. 신나기 때문에. 옷 같은데 묻으면 잘 안 지워지겠네요. 네, 유성이니까 이제 안 지워지는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경력에 오면은 이제 본드가 저를 피해가죠. 사장님 경력이 몇 년 있어요? 제가 지금 횟수로 15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1입니다. 92년생.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그러면 왜 그렇게 이른 나이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요 필름 종사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알바 겸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평생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나이에 비하면 엄청 경력이 많은 편이시네요. 아마 제가 원래 형들이 인테리어 필름계 아이돌이라고. 그 11년 동안 같이 일하셨다고 했는데 별로 안 친해 보이셔서요. 아니요, 말이 치한데요. 잠깐 지나다 하셨는데 저희 베트남 가서 찍은 거거든요. 베트남도 갔다 오고 모든 앨범에 저 형이 다 있어요. 오늘은 이거 몇 장 정도 필요한가요? 장이라기보다는 저기에 이제 묶음으로 롤러 기놓는데 한 70m 정도. 이거 그냥 무지 필름인데요. 그냥 뭐 아이보리 색깔. 요즘에는 그냥 흰색보다는 약간 이제 아이보리. 저 페인트 칠한 것처럼 잘 나왔네요. 네, 페인트보다 사실 더 깨끗하죠. 페인트는 이제 오돌토돌한 게 있는데 이제 필름 같은 표면은 매끈하다 보니까. 필름이 가지는 네. 직업으로서의 장점 같은 거 어떤 건가요? 뭐 아까 그런 샌딩 작업만 빼고는 사실 뭐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 다른 뭐 것처럼 많이 힘들진 않아서 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추천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친구가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런 거를 그 블루 칼라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밥 많이 먹는 편이야? 저는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와, 저녁에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가면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일 마치고 회식하러 가세요? 이제 친구 새로 들어왔으니까 언제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다쳐가지고 피를 조금 흘려서 마음이 아파서 보충시켜줘야 되잖아요. 이틀차 아니에요? 네. 그럼 첫날 다치신 거예요? 뭐하다 다치셨어요? 아까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져가지고요. 액땜했습니다. 너무 마인드가 좋다. 보통 이러면은 그 다음날 출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가 마인드가 참 좋아요. 11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럼 여기 20대, 30대, 40대가 다 있는 거네요? 또 그렇네. 그럼 이제 50대만 뽑으면 되나? 이제 10대. 미성년자는 안 돼서. 그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찍 시작했지만은 이제 남들은 이제 대학교 가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CC도 한번 못 해보고 이제 그런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또 늦게 갔어요. 직장인 가다 보니까 그때만의 추억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에서는 CC 안 하셨어요? 졸업 못했습니다. 많이 안 드셨는데 아, 제가 술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아, 와이프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는 뭐가 부족해요? 5%는 이게 그냥 프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그런 나머지 5%는 하여튼 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필름이랑 제 전부죠. 저의 이제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만들어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 같은 존재 아닌 그런 거죠. 일단 매일 다른 현장이고 그리고 매번 다른 고객님을 만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뭐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린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안전하게 항상 다 저랑 같이 일하는 형들이 동생이랑 다치지 않고 그냥 항상 꾸준하게 같이 작업하고 싶다. 민주화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10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등불을 함께 들어온 민주주의의 동행자, 10대들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본보장, 광주의 자랑스러운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42년 전 5월. 계절만큼 찬란했던 10대들 역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드는 대신 시신을 닦고 부상자들을 옮기고 시민군의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놓은 18명의 아이들. 또래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10대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꿈을 이끌고 계속 걷다 보니 첫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진실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 중입니다. 깨닫게 되지 함께 진실을 인양하는 방법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겠다고 믿겠습니다.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시에 치이는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보내다가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가 생기면 빠지지 않고 나서는 10대들. 민심이 거리로 나선 2017년에도 10대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금남로는 5.18 당시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성지. 그곳에서 다시 10대들이 나와 선배들의 길을 따릅니다.
사회 국민들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생도 정치에 충분히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당기세요.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언제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고 끊임없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던 10대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10대들이 유권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선 생애 첫 투표라서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투표 잘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소중하고 귀한 선거권. 또 한 명의 시민,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광주 청소년 정책연대. 10대 시민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하라. 10대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투표를 하려고 모였고요. 그리고 그 모의투표를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투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인데요. 청소년 모의투표 누리집에 접속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투성이인 10대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죠. 학생들이 참여율을 높이려면 학생이 학생한테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어른이 돼서 투표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좀 생뚱맞거든요. 어떻게 하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일교시 저희한테 월요일 일교시는 비워두는 시간이거든요. 상세 시간으로. 그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청소년 모의투표를 한다 그 정도를 학생에서 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의투표가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야 하고 슬로건을 건 그런 기자회견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어떨까. 서명 캠페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모의투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잘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치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제한적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현황에 대해서는 생기부에서도 그러고 발표에서도 그러고 많이 선생님들이 제재를 좀 하세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나중에 입시에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모의투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끝없는 압박을 해요. 입시를 성공해야 된다. 그런 압박들을 받다 보니까 과연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감을 뽑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게 참담하죠. 넌 학생이니까 너 공부해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저 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묻히는 것, 그게 굉장히 차별적이죠.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역사의 중심에 있을 10대들. 행동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5.18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광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꿀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국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꿀벌이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농약으로 인한 집단 폐사 현상이 반복되면서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주 도심을 살짝 벗어나 도착한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귀농으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한민 씨의 터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벌통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최고의 흉작이었고, 그다음 2019년도 조금 작황이 나아졌는데 2020년, 작년 2021년 연 2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인 흉작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죠. 복슬복슬 토실토실한 외모,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꿀벌. 꽃의 꿀과 꽃가루를 모으면서 수정을 시키는 꿀벌은 곤충 중에서는 작고 귀여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꿀벌이 나오는 동화책이나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다른 양봉하는 이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벌 개체 수가 뭐 줄었다든지 또는 봄벌이 잘 안 큰다든지 늦게 큰다든지 하는 분이 있다고 주변에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고. 평년에는 한 10% 정도 월동하면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유난히 19% 이상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심각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액이 한 35억 정도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꿀벌에 해를 가하는 응애의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수말벌과 그리고 등거운 말벌의 피해도 있었고, 특히 작년도 겨울에 이상 고온 현상에 의해서 꿀벌들이 바깥으로 외출을 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돌아오지 못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을 위협하는 병충해 피해와 겨울철 이상 고온까지 겹쳐 벌들이 실종됐다는 건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청주 기상지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 지역 강수량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과 낮은 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무려 17도 가까이였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거나 심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1.1도시에서 2010년대 12도시로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기상이변을 꼽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가요?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기상이변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꿀벌이 가져다주는 선물인 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재료죠. 오늘 꿀을 이용해서 마늘종 새우볶음이랑 인삼 채소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 밑반찬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종 새우볶음은 재료들을 기름에 볶다가 갖은 양념을 넣고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 달콤함과 윤기를 더할 꿀을 넣어주면 끝!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마늘종 새우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식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다양하게 준비해 보세요. 먹기 좋게 잘게 썬 채소에 유자청을 이용한 소스를 준비하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하면 새콤달콤 샐러드 소스 완성. 재료와 소스를 잘 섞어주면 한 끼 식사로 걱정 없는 인삼 채소 샐러드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꿀은 예전부터 비법이에요. 우리가 약이라고 그러죠. 고추장에 비빔밥에 원래는 이제 비빔 고추장 이렇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꿀을 넣어서 단맛을 넣어서 약고추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많이 쓰거든요. 갈비찜이라든지 갈비구이, 그다음에 일반적인 멸치볶음에 주부님들도 많이 쓸 거예요. 꿀이 좋으니까. 윤기도 내주고 더 훨씬 또 꿀에 따라서 약간 향도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요리를 못 먹지 않을까, 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사 먹는 꿀은 그 채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죠. 꿀벌 때의 작업량은 사람이 기계 등을 동원해도 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는 일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꿀벌은 그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 그 화분을 매개해서 수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번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꿀벌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주요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이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 지구의 온난화가 최고의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들이 생산하는 모든 원자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결국 지구의 살점을 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량 생산의 과정과 결과로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우리의 작황 저조, 그 악순환의 고리 선상에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연을 파괴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 오늘 날씨 좋아. 분리수거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그렇지. 아유, 쓰레기가 아니야. 엄청 모였어. 자, 이제 분리수거를 해볼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를 하고, 페트병은 라베지를 벗겨가지고. 아, 근데 비닐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비닐도 분리수거 가능하나?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는 넘쳐나고 산처럼 수북이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자원을 순환하고 지구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원 순환 가게. 올바른 분리배출로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올바른 분리배출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야 이게 간시잖아.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야, 아니 뭐야 이게? 제가 이곳에 오면은 제대로 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음료의 페트병에 라벨지가 있을 경우에는 네. 라벨지를 떼고 네. 씻어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그럼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한다고 하니 지금 좀 분리배출 해야 되겠네요. 네, 같이 해볼까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 모인 건데요. 분리배출 잘하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배출하기. 이물질을 제거한 캔이나 페트병은 납작하게 부피를 줄이는 게 좋고요.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된 종이팩과 비닐봉투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꼭 분리배출해주는 게 좋습니다. 품목별로 분리 완료.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순신 광장에 있는 자원순환 가게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갑시다. 쓰레기도 돈이 드는 곳, 여수에서 처음 문을 연 자원순환 가게인데요. 아, 이쪽이구나. 야, 쓰레기 내는 거 맞네. 여기 맞네. 아, 이쪽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에코투게더 앱을 가입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 가게 가입 신청서를 하시고 재활용품 갖고 오신 걸 무게를 정해서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해서 현금으로 계좌에 처해드립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건강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설치됐는데요.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저마다 다른 가공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는 다시 활용이 가능한 재생 원료가 돼 옷이나 가방이 되기도 하죠. 분리수거를 하는 시간은 단 5분.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한 사람당 연간 88kg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에코투게더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준비 완료. 에코투게더 앱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품별로 보상액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볼까요? 지금 제가 신청 접수를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 하면 되나요? 재활용품 갖고 오시면 플라스틱 종류는요, P, PP, PS 이런 판이나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걸 보시고 열으시면 됩니다. 아, 그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곳에 오실 때 가져오면 안 되는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폐지는 인근에 고물상이나 재활용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그렇죠. 품목은 뺐고요. 네. 소주병 그거는 품목에서 제했고. 이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외되는 품목들을 가져오지 마시고 꼭 되는 것들만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 시스템을 알아가는 공간답게 분리배출도 직접 해보는 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죠. 플라스틱도 다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 서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저마다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라벨지를 꼭 확인한 후 구분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활용품별로 무게를 재면 그 종류와 무게에 따라 현금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안에서도 분리를 하고 있지만 이곳이 또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기계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전화번호로 누르시고 바로 페트병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구나. 이번에 그 자원순환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이거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매립하고 소각하게 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주머니 사용도 좋아지고 자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지킬 수 있는 네. 분리수거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누르고 병을 너무 중요하면 40원 보셨고요. 40원 나왔고요. 네, 이제 그만 넣기. 그만 넣기 누르면 네. 예. 영상 완전 5,470원. 네. 아, 쏠쏠하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지갑이 그냥 두둑해진 네, 것 네. 같아.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동참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효과도 없는 법.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쉽게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해본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예,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고, 근데 휴지도 받아가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환경도 살아나는 마법 같은 일.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진다면 큰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자원순환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인 듯 싶은데요. 올바른 분리수거로 돈도 벌 수 있죠. 그리고 환경보호도 되죠. 여러분께서도 자원순환에 동참해보세요. 꼭이요!